불면증 환자 절반 이상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반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 악화하거나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잠이 필요하시면 당연히 수면제를 추천할 겁니다. 하지만 수면제 처방이 본질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면증의 치료는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수면의 질은 우리의 건강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하지만 2022년 기준 불면증 환자는 72만 명이 넘었고, 불면증이 치료와 관리가 쉽지 않아 병원에 가더라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불면증에 걸리면 생활 패턴이 망가지고, 망가진 생활 패턴으로 인해 다시 불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치료를 늦추고 어렵게 만들죠. 그 때문에 약물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불면증의 본질적인 치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브레인 세라피에서는 불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한 숙면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네, 수면제라는 게 결국 뇌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첫째, 내성이 생깁니다. 점점 더 강한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심한 경우 아예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수면제 자체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든지 기억력이나 어떤 인지 기능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자는 동안에 이렇게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데 본인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면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면증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에 따라 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미만이면 일시적인 불면증, 한 달 이상이면 만성적인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또 잘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에도 2주 이상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증상 없이 발생한 불면증을 1차성 불면증, 다른 질환이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면증을 2차성 불면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면증의 증상은 잠을 들지 못하는 것 이외에도 자는 중간에 자주 깨거나 피곤한데도 새벽에 일어나는 등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불면증의 진단은 잠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면증은 다양한 증상,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단을 딱 정의 내리긴 힘듭니다.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해야 하는 게 바로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환자 절반 이상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반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 악화하거나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때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낮아지는데, 잠을 들지 못하고 계속 같은 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불면증 환자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50대 이상의 환자들은 불면증으로 인하여 치매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잠을 자지 못하면 치매 단백질을 배출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면증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고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불면증의 치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약물 치료입니다. 수면제를 처방하는 것인데요. 만성 불면증 환자들은 당장 수면을 취하기 위해 수면제를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제 처방이 본질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면증의 치료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2차적인 불면증이라면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겠죠. 예를 들어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원인이라면 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이라면 우울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다른 질환들을 치료하여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다른 질병으로 인한 불면증이 아니라면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 위해서 음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는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햇빛을 보지 않거나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멜라토닌 생성을 위해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주일에 2, 3회 충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고,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지양해 잠에 집중하는 것이 불면증 치료의 기본입니다. 이처럼 불면증 치료는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잠이 필요하시면 당연히 수면제를 추천할 겁니다. 수면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면제를 사용하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통해 수면제를 점점 줄여가야겠죠. 수면제에만 의존하게 되면 점점 강한 수면제를 처방해야 잠을 잘 수 있게 되는데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전자약이나 줄기세포, 신경재생술 등을 통한 불면증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약물의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 의료 기술은 생활 습관을 고치는 노력을 줄이면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면증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불면증은 환자마다 모두 다른 이유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불면증 치료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이 들기 어렵거나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면 일단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경계 조절을 위한 치료법도 속속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불면증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확실하게 파악한 뒤 이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다양한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